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 20대 청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앞에 두고 20대 청년들은 민주당을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송 대표는 가시방송이고 미안하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청년층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연결해서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당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20대와 대학생,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다양한 정책도 전달하고 아젠다를 좀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께서 성년의 날을 맞아서 청년 간담회를 열자 이렇게 당에 제안하신 겁니까? 이거 오늘 자리는 전영기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당대표께 제안해서 열린 자리입니다. 네. 간담회에 참석한 20대 청년들은 혹시 어떻게 섭외한 거예요? 3분 정도는 저희 지역 곳곳에서 우리 당 대학생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었고요. 네. 한 4분 정도는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 활동하지 않았던 분들, 학생회나 이런 곳들 통해서 좀 부탁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참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용기를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이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뼈아픈 발언은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뼈아픈 발언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잖아요. 예전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냐고 놀렸는데 요즘은 민주당 지지하냐가 더 비하하는 얘기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왜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저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 사실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은 게 그 말을 하니까 제가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미리 혹시 청년들 지금 참석자들 만나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참 간담회 날 처음, 그러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네네. 처음 만났고 네네. 그 자리에서 20대 청년들이 이런 쓴소리 막 쏟아낼 때 네네. 당황하셨겠는데요, 많이? 네, 엄청 겸허하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현재 대학생이니까 20대 네네. 분위기가 어떤지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오늘 그 간담회 자리에서 쓴소리 나온 네. 것 말고 20대 분위기, 진짜 체감하는 20대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지금 대학교를 4학년 2학기거든요. 계속 네. 다니고 있었고 그랬는데 2017년이나 2018년에는 민주당 활동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사실 응원해 줬거든요. 학우들도 네. 그렇고 선배들도 후배들도 많이 응원해 줬는데 요즘은 만나는 분들마다 민주당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제 앞이라서 그렇지 더 세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비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라서 이렇게 수위를 좀 조절한 것 같은데 실제로 분위기가 많이 좀 비판적으로, 그리고 실망한 분들이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보십니까? 오늘 참석자들도 정의와 공정이 바로서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됐다고 보세요? 저는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처음에 보면 인국공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일단 청년들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좀 빗대 보면은 청년들은 모두가 사실 같은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거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그런 사실 산술적인 평가를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집단을 나누어서 제한 경쟁을 하는 게 사실 많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부동산 집값 상승이라든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지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축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도 계속됐던 내로남불 논란 네. 이런 건 영향 안 줬을까요?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국 사태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런데요. 네.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갈등이죠. 검찰과의 갈등인데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은 재판의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과도한 갈등이 또 청년들에게 정치권에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현금성 청년 공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기 대학 미진학자 세계 여행비를 1,000만 원 주겠다. 또 어떤 분은 군 제대자의 사회 출발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 때는 여러 공약이 나오기 마련인데 20대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내는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이것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막상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그 예산들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큰 예산인지 청년들은 알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집행 가능한가? 에서부터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금성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는 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실현될 거라는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 미진학자라고 하면은 뭐 이른바 고졸이잖아요. 대학을 가지 네네. 않은. 10명 중 3명이 지금 고졸인 상황에서 네. 너무 지나치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청년 정책이 맞춰져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 간극을 좀 줄이는 역할이 또 집권 여당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당 안에서 논의해서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뭐 백신 일자리, 모병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뭐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또 백신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백신을 과연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정부가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네. 사실 그 친구는 21학번이라고 밝혔거든요. 21학번인데 아직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뭐 과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염원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알아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저도 우리 정부가 이런 것들은 한번 신경 써서 언제 어떤 나이 때 어떤 성별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모병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모병제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일 때는 예를 들어 한 2년 정도 경력이 뒤처지게 되잖아요. 네. 또 학업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의 단절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을 선정해 준다고 해도 사기업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2년만큼의 그 기간의 연봉 만약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사실 손해보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또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은 2년 정도 경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호봉이나 가산점을 주고 말고를 떠나서 직업적인 전문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게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우자. 이 결과가 아니고 출생아 수도 떨어지고 하니 이때는 모병대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부족한 측면이 네네. 왜냐하면 모집단을 만들어서 청년층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건 아니니까 네네. 아마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20대 남성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 이 사실이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원인을 젠더 갈등 때문이다. 남성이 역차별당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여긴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사실 이번 선거의 패배가 20대 남성이 우리 당을 저버린 것이 100% 젠더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청년들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또 보면은 젠더 갈등이라는 게 사실 정치 안에서 일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이지 이게 마치 20대 전체의 이슈다라고 확정하는 것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모병제, 남녀 평등 복무제 뭐 이렇게 해서 군 관련 법안들 잇따라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근데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20대 남성의 민심 위반을 단순히 군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군 문제는 단순히 여러 사안 중에 사실 하나일 뿐이고요. 군 문제도 딱 군 문제 하나가 아니고 군 문제를 비롯해서 뭐 젠더 문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공정의 문제도 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문제 가지고 전체를 또 파악하는 게 너무 과대대표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전체가 될 수는 없다. 또 우리 군 관련 법안을 내고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군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20대 남성의 표가 우리에게 다 돌아오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사안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는 거지. 이 한 가지 문제 가지고 뭐 모든 게 다 변한다. 이렇게는 다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남녀 평등 복무제. 네. 전국 대학생위원장이시니까 20대 의견을 누구보다 잘 듣는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제가 여쭤보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남녀 평등 복무제요. 남녀평등 공모제에 대해서 사실 그런 논의조차 아직 뭐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여성과 남성 두 집단 안에서의 그 간극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남녀평등 공모제는 좀 더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층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무래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이 일자리 문제 어떻게 정치권이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 문제는 지금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을 거고요. 경제 상황의 문제도 있을 것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양질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직 성과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단기 일자리거나 임금이 낮은 근데 오래 지속되는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공과 맞는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또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우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좀 과감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네. 이제까지 일자리 정책에 수십 조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 전부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제까지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어느 정부나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 주거 안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문제는 사실 청년들이 가장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고 보도되고 있잖아요. 예. 어떤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중에 20대, 30대 청년들이 59%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부동산을 사기 위한 그런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5년, 10년, 이렇게 15년 일해서 집을 살 수 있으면 사실 이렇게 위험성 있는 투자는 안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저희 부모님만 해도 5년, 10년 일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30년 이렇게 일해야 살 수 있다 하니까 청년들이 더 다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당에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LTV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네. 과감한 결단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20대 청년층 목소리 들은 거잖아요. 앞으로 네네. 이제 청년층 목소리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전영기 의원도 그렇고 이게 단 한 번의 간담회를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항시적인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정책 연구소를 제안드렸거든요. 네. 뭐 매주는 어렵더라도 격주로 뭐 전국을 다니면서 뭐 수도권에서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직능과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바로 한번 실행해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계획서를 쓰고 이렇게 추진해 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활발한 활동 하시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훈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경상도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남부, 충청도, 전라도 동부 지역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도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